네, 이번 수는요 생생주치 시간입니다. 현대판 난치병이라고 불리죠. 이 아토피 이게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좀 완화될 수 있을지 생생주치에서 바로 해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 긁으면 긁을수록 더욱 가려워지는 가혹한 질환. 죽고 싶은 심정이지 뭐 솔직하게 해서 그냥. 처음에 정신없이 긁어요. 손톱에 다 피때가 껴있고. 아토피, 더 가혹한 건 현대판 난치병으로 불릴 만큼 치료가 까다롭다는 것. 이렇게 하면 딱 낫는다는 건 사실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난치라는 개념까지는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토피의 원인을 가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생주치의에서 취재했습니다. 태어나 100일을 넘기면서부터 시작된 아토피와 질긴 싸움을 하고 있는 11살 형민이. 긁고 아우 얼마나 또 고통스러워. 긁고. 차라리 목숨하고 바꾸지는 바꿀 수 있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할머니. 그렇죠. 이게 뭐 긁을 때 보면은 뭐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지 뭐 솔직하게 해서 그냥 보기에. 어른도 참기 힘든 가려움은 형민이에게 버겁기만 한데요. 아유 온몸이 특히 저래요. 요즘 같은 한여름이면 땀까지 더해져 가려움이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더 힘들까요? 네, 잠도 못 자요. 너무 긁어가지고 그게 2차 감염이 돼서 진물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딱지가 올라오면서 태선화가 굉장히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저 가려워서 긁은 것뿐인데 2차 감염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형민이. 나흘에 한 번꼴로 받는 치료도 의젓하게 참아내는 듯하지만 아직 어린데 고통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오면서도 차에서 얼마나 긁었는지 차 시트에 딱지가 떨어져가지고. 아유. 금쪽 같은 손주의 몸을 덮쳐버린 아토피. 할머니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데요. 5살 진아 역시 마찬가지. 2년 전부터 원인도 모르게 시작돼 손가락이며 손목, 심지어 눈까지 덮친 아토피 피부염. 좀 예쁜 눈네요. 친구랑 같이 손을 잡으려 했는데 그 친구가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가 좀 흉하니까. 그랬을 때 애가 좀 마음에 상처도 받았을 것 같고. 특히 면역 체계 이상이 있는 아토피 아이들의 경우 눈에 작은 상처가 나도 각막염이나 각막 교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피부 장벽이 정상인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떤 감염에 대해서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피부에 2차적으로 세균성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눈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안과 질환뿐만 아니라 진물이 생기고 딱지가 지는 농가진이 발생할 위험도 따른다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굉장히 치료에 실패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증상이 가벼울 때 병원의 도움을 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토피는 초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얼굴이나 목에 피부 발진이 있거나 가족 중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등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하면 30대 이상 성인들의 아토피 발병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성인 아토피. 가려움증은 성인도 참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다 깨다 계속 반복해서 1시간 자다 깰 때도 있고 1시간 반 자다 깰 때도 있고 계속 그래서 거의 밤을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되죠. 특히 얼굴이며 목에 나타나는 염증은 사회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토피는 눈썹 탈모까지 이어졌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그 모근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쉽게 탈락하기도 하고요.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그런 탈모 현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아도 아닌 성인에게 아토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성인 아토피는 대부분이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그 다음에 과로가 겹쳤을 경우에 이제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흔들리면서 아토피가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토피 그 발병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개개인의 유전적 소인과 면역학적인 이상, 그리고 피부 장벽의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거나
후천적으로 아토피를 발병시키는 환경적 영향으로 크게 나뉘는데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등은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흔한 질병인 만큼 검증 안 된 정보와 상식들이 홍수를 이루는 현실. 꿀도 발라보고 식초도 써보고. 좋아졌어요? 아니요. 좋아진 적은 없어요. 이거 해서 좋아졌다 해서 바른 건데 몸에서 안 받아가지고 훨씬 나빠졌었어. 식초나 죽염을 아토피 부위에 바르면 각질이 벗겨져 가려움증이 사라질까요? 잘못된 민간요법을 사용한 경우는 심하게는 그 피부 장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한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나 심한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 합병이 돼서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는 식초요법을 사용한 어린아이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26. 놓쳤네요? 민간요법에 대한 경각심과 동시에 올바른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심을 떠나 시골로 생활터전을 옮긴 유빈이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돌 무렵부터 시작해 불과 1년 전까지 유빈이를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아토피. 생각도 하기 싫으세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시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유빈이. 엄마는 매일 아침 진물로 적셔진 옷을 갈아입히며 가슴 졸였던 날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목이 메옵니다. 지금 유빈이가 이제 다 거의 더 좋아졌잖아요. 네, 너무너무 좋죠. 사랑스럽고 우리 딸. 이런 엄마의 정성과 관심이 통했을까요? 작은 몸 이곳저곳이 온통 울긋불긋했던 1년 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호전된 상태라는데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 유빈이의 몸에서 아토피를 털어내준 비결은 대체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깨끗하네. 유빈이 때문에 조금 도심 벗어나서 네. 시골로 오자 이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자연에서 놀게 하고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아무래도 애가 틀려지니까는. 도시에 비해 비교적 환경오염이 적은 시골에서의 생활이 환경 질환인 아토피에 효과를 보인 것 같다는데, 유빈이처럼 자연 속에서 아토피를 이겨내 보려는 아이들이 모인다는 전라북도 진안군. 청정 고원 지역이라는 특성상 건강한 삶을 꿈꾸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같은 고민을 가진 아토피 아이들이 한데 모여 캠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가려운 게 사라지고 시원한 느낌.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좀처럼 낫지 않는 아토피에 지친 아이와 부모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아토피 환자들끼리 모인 덕에 편견의 시선이 덜어져 심리적인 부담감이 줄어든다는데요. 건강한 음식, 건강한 생활을 지켜나가면은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토피입니다. 벌써 2년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획하고 지켜나간다는 이 집. 집안 환경을 수시로 꼼꼼히 점검하고 정돈하게 된 이유, 바로 현우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가려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거의 지금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토피로 뒤덮였던 현우. 절박한 심정으로 온갖 치료법을 동원해봤지만 쉽게 낫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끗해진 현우의 피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잘 씻고 잘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클렌저와 로션을 먼저 권해드렸고요. 열이 많은 아토피 아이들의 목욕물은 체온과 비슷한 35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목욕시키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고 약산성 세정제를 이용해 15분가량 살살 문질러 씻긴 후 3분 이내에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탁 방법도 달랐습니다.
합성 세제 대신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 세탁을 하면 악취 제거에 살균 효과까지 있다는데요. 이 베이킹 소다는 이제 다른 세제와는 달리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게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연마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소독 효과도 있어서요. 이렇게 빤 이불을 털고 햇볕에 말리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해온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저절로 낫는 병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치료로 인해서 그 유병기간이 길어지지도 짧아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의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필요로 하는 질환인 만큼 긍정적인 마음과 올바른 상식 정립이 아토피 치료의 첫걸음 아닐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모기 조그만 거 하나만 물려도 막 가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온몸이 가려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잘 씻고 또 잘 보습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잘 먹고 스트레스 좀 덜 받는 게 최고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저희가 오늘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아토피라는 질환을 처음 다룬 게 아니거든요. 생생정보통 진행하면서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현재 고생을 하고 있는 분도 만나봤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많이 호전된 분들도 만나봤는데 공통점이 이게 서두른다고 뭐 기적적으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길게 보고 장기간의 치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말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은데 아이들이 막 가려서 긁는 모습 보면 부모 마음이 속상한 건 알겠지만 언젠간 치유가 된다라는 그 마지막에 전문의 말씀처럼 좀 길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절로 낫지 않는 병이죠.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생생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생정보통 플러스!